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사유화됐다라는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대통령직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같이 일해봤던 사람 그리고 친인척들 거기에 채용이 많이 된다면 그런 비판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저는 근데 이게 왜 지금 보도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저는 이 부분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 아세요? 이분이 처음부터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언론에서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두 명이 더 있어요. 그 문제는 한두 명이 더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좀 크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두 명이 더 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가운데? 친척과 그리고 되게 가까운 지인과 뭐 이런 분들이 더 있어가지고. 최 사장 뭐 그분 아니에요? 강릉? 아니요, 더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말해 친척이 더 있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들으신 내용은 7일 KBC 광주방송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한 발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더 있다라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 공보팀장 출신의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데요. 장 소장은 이날 KBC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해 사적 채용 논란을 빚은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을 아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언론에서 안 나왔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두 명이 더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친척이냐는 추가 질문에 친척과 그리고 되게 가까운 지인과 뭐 이런 분들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직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 많이 같이 봤던 사람, 그리고 친인척들이 채용이 된다면 그런 비판, 그러니까 권력 사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상 저촉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닌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대통령실의 답변 자체가 황당 그 자체입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 최모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에도 업무 역량이 아닌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차별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금지하고 있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그리고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 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온통 검사 출신이다 보니 오로지 기준의 잣대를 법으로만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상식이라는 기본을 무시하는 걸까요? 법만 어기지 않으면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인 건가요? 상식과 규범이라는 아주 기본조차 망각하는 이들의 논리는 더 큰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인사를 했다면 국힘당과 수구보수 세력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죠.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파이널리 당원권 정지 6개월, 당대표직 박탈, 사실상 정계 퇴출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준석 국힘당 대표. 준스톤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고 우겨봤지만 그를 제거하려는 실세 중 실세인 윤핵관들에 의해 결국 제거당하고 말았는데요. 30대 당대표로 화려하게 비상했지만 성상납 비리로 나락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국힘당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힘당 윤리위의 결정이 끝남에 따라 향후 성상납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미 경찰의 모든 권한을 틀어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고교 후배이자 대학 후배인데요. 굳이 경찰이 시간을 들여 조사하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정치계 퇴출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건데요. 더 지켜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일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가치,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두 사람의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 서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및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집권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힘당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요.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힘당 자체적인 징계 결정이 끝남에 따라 향후 공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성진 전 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 대표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 대표가 2013년부터 2년 동안 11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이준석을 영원히 못 볼 텐데요. 아마도 이게 그의 최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IMF 이후에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지율도 계속 빠지고 있고 이런 위기를 사정 드라이브로 돌파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보이는데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이 모조리 다 검찰 출신이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고 잘하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돌파하려는 가보다 싶은데 지금까지 진도를 보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일단 사정 당국부터 쳐야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정한 것 같아요. 일단 검찰부터 다 정리했잖아요. 검찰총장 뽑기도 전에.
예를 들면 한동수 감찰부장 본인은 임기 다 채우겠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내보냈냐면 본인을 검찰 내부망에 비판했던 그런 부장검사를 직속 부하로 인사를 해버렸어요.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 부하로 온 겁니다. 정말 비열한 방식. 이거 한동훈 장관이 한 거죠. 정의의 사도처럼 맨날 보도되는데 가장 야비한 방식으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고, 뭐 경찰도 치안감 인사, 군으로 치면 장군 인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인사인데 2시간 만에 다 번복됐고 그걸 다 경찰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웠죠. 그런 후에 이제 행안부 경찰국 설치하고 국정원도 1급 전원 대기시키고 최근에 감찰심의관이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검찰을 보냈어요. 검사를 보내서 지금 내부 감찰을 시작했거든요. 색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한 번에 고발한 겁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은 국정원장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국정원장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합니다.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